네, 2025년 1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갔습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회의가 끝나면 이집트, UAE, 튀르키예 등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열흘간 돌아다닙니다.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외교 안보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APEC 정상회담을 잘했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잘해서 관세 협상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둘 때마다 강공으로 나가서 오히려 이 대통령 표를 갉아먹었다. 검찰개혁이니 사법부 개혁이니 이런 헛짓거리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여당은 로우키로 조용히 있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마시는 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잘 하나요? 자,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 비하면 외교 안보에서 한 수 내지 두 수 밀린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흑인이죠. 이 양반이 온라인에다가 뒤집힌 지도,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는 북극이 위에 있는 건데 확 돌려서 남극이 위로 가는 지도, 그거는 이제 많이 봤죠. 근데 그거 말고 지구가 둥그니까 동쪽을 위로 싹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도를 이스트업 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브론슨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에 자주 주한미군 교육할 때 썼는데 이거를 온라인에 띄워놓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국이 돌파해야 하는 버블 그 안에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이 1도련선을 설정한 건 잘 아시죠. 중국 해군이 일본 열도에서부터 오키나와 이어져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진 그 선, 거기를 중국 해군이 진출해서 그 서쪽 바다는 중국 내로 만들겠다. 미국 해군은 일본 바깥으로 나가라. 한반도가 있는 동해와 서해는 완전히 중국 해군의 바다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1도련선을 세웠고 2도련선은 하와이 부근을 지나가는 날짜 구분선이 있죠. 그까지 중국 해군이 나갈 테니까 미국 해군은 하와이가 최전방이 되고 동태평양에 숨어 있어라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인정 안 하죠. 거꾸로 이 도련선은 물론 일본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으로 빠지는 1도련선을 깨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1도련선까지는 중국 해군이 나오는데 그걸 돌파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버블, 막 거품이 버글버글 일어나죠. 1도련선 안에 뚫고 들어오면 일본 열도 통과해서 한반도 수역으로 들어오는데 한반도에서 버블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미 주한미군은 그 버블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맞는 얘기죠. 지금 주한미군의 핵심 세력은 미 8군입니다. 그리고 제7공군, 86군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86군은 중장이 주의하고요. 7공군은 중장이 주의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육군 부대는 없습니다. 옛날에 1군단이 있었는데 해체가 됐고 해군이 7함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군에 5공군이 있습니다. 역시 3스타 부대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일본령 오키나와에 3맵 제3해병원정군 역시 3스타 부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 중국 쪽에 접근해 있는 부대가 미 86군하고 7공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뭔가 공세를 펼치면은 1도련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올 텐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이미 작전할 수 있는 부대다. 요즘도 그걸 하는지 모르는데 한때 우리 육군에서요. 북한이 전면전을 합니다. 핵을 쓰지 않고. 그래서 포를 막 쏘고 난 다음에 인민군이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DMZ 안에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쪽에 거기 수색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한계선에 우리 정규군이 진지를 파고 있죠. 사단별로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선을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파선이 뚫리고 베타가 뚫리고
찰리가 뚫리고 뭐 이렇게 뚫린다고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선에서 멈춰 세우면서 공세 이전 작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처음에 작전 계획은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너무 희생 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순차적으로 빼내겠다 그랬습니다. 빨리 빼내겠다고. 근데 지금 그런 작전이 바뀌었어요. 이른바 핵진지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난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라가 이상한 사람이야. 친북분자라고 자꾸 보는데 수색대가 있는 그 DMZ에 있는 부대 있죠. 거기를 아주 요새화했습니다. 인민군이 어떠한 포를 때려도 부서지지 않고 거기에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을 넣어놓고 한 1개 소대의 병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민군이 전적으로 쳐들어오면은 수색대 부대는 모든 문을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공기도 독가스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화를 해가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인민군이 뭔 짓을 하든 간에 시멘트 덩어리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남방 한건선에 있는 우리 그 부대들도 이른바 핵진지라고 하는 핵이라는 게 뉴클리어가 아닙니다. 아주 단단한 핵심. 그러니까 전방을 지키던 부대를 철수하지 않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 딱 닫아놓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인민군이 지나가든 말든. 그러면 이제 인민군이 쭉 들어가면서 얘네 보급로가 길어지죠. 그걸 이제 공군이 때리고 포로 때리다 보면은 얘네들도 진격이 더뎌지면은 그 후방에 있는 우리 군이 딱 막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를 밀어붙이기 시작할 때 이때 핵진지에 있던 우리 육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색대가 나왔고 양쪽에서 쳐서 박살내자. 그래서 핵진지 개념이 한동안 강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있는 전방에 그 오피인가요? 그걸 전부 다 철옹성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문재인이가 대통령직을 하면서 북한하고 군사합의했다면서 그거 다 때려 부셨잖아요. 북한은 걔네 그 최전방에 있는 초소는 엉터리예요. 그리고 부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검증한다고 갔던 육군팀이 인민군은 안 부겼다 그랬는데 그거 부셨다고 해주고 국방부 장관 됐던 사람이 서욱입니다. 서욱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뭐 유죄를 받는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참 그 정치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때 이제 핵진지란 개념이 있었는데 이와 똑같은 개념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중국이 확 기습을 해갖고 우리 동해와 서해와 동해를 넘고 일본 수역 바다까지 쫙 들어갔을 때 주한미군은 여기서 확 숨어 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지 않지. 미국이 반격을 할 때, 미 해군이 반격할 때 일어나서 양쪽으로 중국군을 때려부시는 버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전략적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전략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코스트 임포지션이 가능하다. 임포스 부과하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딱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주한미군을 의식해서 상당한 전력 증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별도로 대한민국은 러시아로부터 오는 러시아 위협, 북방 위협을 처리하면서 또 중국이 바다 건너서 서해에서 넘어서 올 수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뜻은 조금 빙빙 돌려야겠지만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군은요, 옛날에 7대 전구라 그랬는데 요즘은 육군을 4대 전구인가 5대 전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 전구가 있는데 북부 전구가 중국이 얘기하는 동북 삼성하고 아마 산동성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만주하고 북한에 붙어 있고 우리 쪽 바라보는 쪽을 육군이 북부 전구라고 해서 거기 있는 육군이 유사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산동반도에 가면 청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북해 함대가 있어요. 북해 함대는 대한민국을 치기 위해 만든 함대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 부근에 양자강에 가게 되면 영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닝보라고 하는데 걔네 말하면 거기에 가면 동해 함대가 있습니다. 동해 함대는 일본을 때리기 위해서 만든 함대입니다. 그 다음에 복건성 쪽 대만을 바라보는 데 가게 되면 거기 걔네들이 뭐라 짱강이라 그러나? 짱강이라는 데 가면은 남해 함대가 있습니다. 그건 대만을 때리기 위해서 만든 함대고요. 베트남 쪽에 가면 베트남 부근에 해남도라고 골프 많이 치러 가는 데 있죠. 거기에 중국의 기동함대가 있습니다. 기동함대는 먼 바다 나가서 때리는, 그러니까 뭐 필리핀을 때리던 미국과 싸우던 글로 가는 거죠.
만약에 남해 함대가 대만을 때린다 그러면은 남해 함대는 전면에서 붙을 텐데 이때 기동 함대는 쭉 대만 뒤쪽으로 가서 때리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딱 그 얘기도 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있는 전력, 대한민국 군대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공산군의 북부 전구 육군, 그 다음에 북해 함도한테도 비용을 부과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주한미군은 대만이나 필리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리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타격 대상엔 베이징 간의 거리,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거리 쭉 표시도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브런슨 사령관은요, 육군협회 심포지엄 지난 5월에 있었던 건데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인도 태평양 전력의 일부라 그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위에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전력의 일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 본토하고 일본 사이에 떠 있는 불침 항모다. 네, 대한민국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죠. 여기서 수많은 항공기가 떠서 중국을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 배치된 미 육군은 유일하게 8군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걸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앞선 방송에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왔다 그랬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조하는 원잠은 미국과 같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런 걸 억제하는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자기네 원잠을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전작권을 회복하겠다, 환수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전작권을 회복한다. 뭐 참 민족 자존심으로는 좋은데 그게 현실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전작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없애고 미래연합사령부를 만듭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그래서 한미연합사에서는 미국 사성장군이 사령관이고 한국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전시가 되면 구성할 수 있는 지상군, 육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기타 등등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사령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육군 지상군, 우리 지상작전사령부하고 미 8군이 들어오고 8군 밑으로 현재 있는 2사단은 당연하고 추가로 미국에서 1군단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구성한다는 게 딱 짜져 있어요. 해군 구성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하고 미 7함대, 요코스카에 있는,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 사령관, 우리 해군 작전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되면서 한국의 1, 2, 3함대 기동함대가 들어가고 미 7함대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필요시 7함대 예하로 미국 태평양 사령부 밑에 있는 거기에는 이제 3함대의 전력이 추가로 올 수 있죠. 항모 전력이. 그리고 이제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오산에 있는 미 7공군 사령관이 정식 사령관, 한국 공군 작전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돼서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전투비행단은 2개밖에 없어요. 전력이 센 부대 아니에요. 한국 공군은 셉니다. 그런데 미 공군 전투사령부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미 공군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폭격기하고 전투기 부대들이 대거 와서 미 7공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같은 거는 미 오키나와에 있는 미 3 해병 원정군이 정사령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돼서 미 해병대 3 원정군 군단급이죠. 그 다음에 한국 해병대 1사단, 2사단 연합돼 갖고 원산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쭉 짜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누굽니까? 한미연합사인데 한미연합사에서 누굽니까? 미국 대장이 하죠. 그래서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미래연합사를 만들면은 한국군 대장이 정사령관을 하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합니다. 그리고 지상군 구성군을 만들면은 그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지상군 구성군은요. 약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다 미국이 정사령관, 한국이 부사령관 하는데 지금 지상군만은 한국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이 정사령관, 미 8군이 부사령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다 바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작권이 가져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뭐뭐를 할 수 있는지 능력 검증을 하고 있어요. 북한을 막을 수 있는지 능력 검증 현재 3단계 중에 2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3단계만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갖고 와 그럴 텐데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7공군하고 8구를 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 연합사령부가 움직인다 그럴 때 아마 7공군하고 8구는 거기 들어가서 뭐 구성군이 돼줄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얘네들은 미래연합사 가동할 땐 그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은 한국 방어 임무에서 빠져나옵니다. 한국 전시해망 미래연합사에 들어가 줄게 하고 나머지는 빠져나와서 주한미군은 자유로워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본에 가면은 7함대가 있잖아요. 7함대가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일본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저 아덴만까지 갑니다. 한국에도 오고 대만도 가고 이제 주한미군이 그렇게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의 임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군산과 오산에 있는 미 7공군은 한국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 방어 임무를 띄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동아시아 전체 방어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한국도 물론 하겠지만은 옛날에 100이었다면 그게 1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쉽게 말하면 한국을 지켜주는 효과는 많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위비 인상 때문에 돈을 줬고 이번에 무기 얼마 산다고 트럼프한테 다 얘기했죠. 이재명 정권이 무기 얼마 사고 방위비 분담금 몇백억 주겠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는 한국 방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바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형식적으로 몇 개 부대만 탁 넣어주고 주요 전력은 미국에서 오는 핵심 전력들은 미 8군이 딱 쥐고 인태사령관이 지휘를 받아 싸울 겁니다. 인태사령관이 움직이면 미래연합사 사령관도요. 인태사령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짓입니다. 이거는 민족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건데 용산에 서울 한복판에 미 8군이 있다 보니까 그거 나가라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하도 방방 떠서 평택으로 뺐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미군도 서울에 있으니까 작전이 불편해서 지들도 나갈 뜻이 있는데 땅은 우리가 공짜로 줘야지. 용산도 공짜로 준 거니까. 대신에 이제 내가 나가면 용산을 우리가 받으니까 상관은 없는 건데 그 건설 비용은 미군이 필요해서 나가면 미군이 짓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은 미군이 스스로 졌던 거예요. 필요해서. 땅은 우리가 줬지만. 근데 우리가 옮겨가 달라 그러면 다 줘줘야 돼요. 그 평택에 우리가 100억 달러를 써서 지어준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설을 얻은 거죠.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이게 미래연합사를 만들어 전작권을 환수한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 방어에 탁 꼬도가도 못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온 구도죠. 거기가 상당히 좀 갑갑해 했는데 그래 응해줄게. 대신에 우린 자유롭게 쓴다 하고 딱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는 전작권 환수를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2의 노무현처럼 자존심 때문에 돈 쓰는 겁니다. 자, 노무현이 그때 평택에 기지를 지어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전략적 유용성이라고 해서 한반도 이외의 곳도 작전하겠다고 그때 구두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굳혀가고 있는 게 지금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얘기한 거고 또 한국을 이끌고 한국 이외의 사태에도 나가겠다고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나와서 그래 니네 원장 만들고 싶지 해 하고 탁 해주는 겁니다. 원장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에 작전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방어에 상당한 몫을 하도록 잡아놓으려면 전작권을 환수 안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전장 안 나기 때문에. 안 나면은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요, 어떤 형태든 간에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합니다. 인태사령관이 행사하든 뭐가 되든 한국은 정보에서 딸리고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 다시 연합을 하게 되면 미군이 행사합니다. 전작권 가져오면 전쟁은 어차피 안 나오는 건데 쓸모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가 뭔가 공부가 덜 돼 있으면 정보기관이 판단해 주는 걸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한국 방어에 묶여있는 주한미군 풀어주는 수가 됩니다.
미래연합사가 아니라 인태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8군과 7공군 그리고 한국에 오기로 7함대와 3해병 원정군을 다 운영하면 우리만 손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해외 간다고 야 여당 너희 조용히 있어 요 정도만 당부하고 나갈 그런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